수재들만 있다는 영국 카디프 식스폼 학교. 수학 수업이 한창입니다. 나이가 지긋해 보이시는 선생님은 사실 대학 교수님이었는데요. 대학 교수님이 고등학교에 특강을 나오신 듯합니다. 교수님은 아이들에게 아마 풀 수 없을 것이라며 문제 하나를 냈습니다. 학생들은 열심히 풀어보지만 처음 보는 문제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하지만 3분쯤 지났을까요? 맨 뒷자리에 앉아있던 동양인 여학생이 손을 번쩍 듭니다. 교수님은 깜짝 놀라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과연 이 영국 학교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의 사연은 영국 웨일즈 카디프에서 온 사연입니다. 사연자를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카디프에 사는 루이사라고 합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아이 넷을 키우고 있습니다. 셋째까지 아들만 주르륵 낳는 바람에 개인적으로 귀여운 딸을 매우 원했어요. 남편까지 포함해서 남자만 넷이니 집안이 말 그대로 전쟁통이었습니다. 이 간절함을 하늘이 알아주신 걸까요? 저희에게 막내딸이 생겼습니다. 귀여운 막내딸의 이름은 주은이입니다. 영국인인데 이름이 왜 그러냐고요? 맞아요. 사실 우리 주은이는 한국인입니다. 예상하셨겠지만 주은이는 저희가 입양한 딸이에요. 사실 입양 계획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마치 우리에게 운명처럼 다가온 아이예요. 제가 첫째 아들을 임신했을 즈음 저희 집 옆에 동양인 가족이 이사를 왔었어요. 저희 동네에 동양인 가족이 이사 온 것은 처음이라서 많은 이웃들이 신기해하고 챙겨주었어요. 눈치채셨겠지만 바로 주은이네 가족이었습니다. 주은이네 가족은 동양인은 내향적일 거라는 제 편견과는 달리 성격이 매우 좋아서 우리 가족과도 곧잘 어울렸습니다. 특히 제가 첫째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에 매우 어려움을 겪었을 때 주은이네 엄마가 저를 많이 도와주었어요. 아시겠지만 변덕스럽기로 유명한 영국 날씨 때문에 바람만 불어도 뼈가 시렵다는 느낌을 자주 받는다고 하니 주은이네 엄마는 산후조리를 제대로 해야 한다며 미역국을 끓여준다거나 한인타운에 있는 한의원에 데리고 가서 약을 지어주거나 했어요. 사실 영국 사람들은 해초, 미역이라는 걸 안 먹기 때문에 처음엔 거부감이 심했습니다. 한의학도 마찬가지였어요. 저에겐 마치 사이비같이 느껴져 처음에는 거부감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주은이네가 저에게 나쁜 것을 권하거나 해를 끼칠 마음이 없다는 믿음 하나로 치료를 받았어요. 그렇게 약 3개월 정도 침도 맞고 한약도 먹으니 처녀 때만큼은 아니어도 건강이 많이 회복됐어요. 그때 이후로 주은이네와 저희 가족은 정말 식구처럼 함께했습니다. 주은이 위에 오빠가 있었는데 아이가 저희 둘째 아들과 동갑이었기 때문에 육아도 함께하고 휴가 때마다 항상 같이 여행을 갔죠. 그날도 함께 휴가를 다녀오던 길이었어요. 주은이네 차가 앞장서서 가고 있었고 저희는 뒤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집에 다 와갈 때쯤 영국 특유의 날씨가 또 변덕을 부렸어요. 갑자기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고 시야가 흐려져 앞이 잘 보이지 않았죠. 그때 맞은편에서 오던 덤프트럭이 졸음운전을 하는 바람에 주은이네 차를 그대로 덮쳐버렸습니다. 화물차 속도가 빨랐고 덤프트럭과 승용차의 충돌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그때 주은이네 가족 중 주은이 빼고 모두 하늘나라에 가게 되었어요. 주은이는 하루아침에 부모님도 오빠도 모두 잃어 어린 나이에 천혜고아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곧장 한국에 있는 주은이네 식구들의 연락처를 알아내어 연락을 해보았지만 아무도 선뜻 주은이를 데려가겠다는 사람이 없었어요. 알고 보니 주은이네 부모님은 식구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강행한 후 영국으로 떠나온 것이었더군요. 영국으로 오면서 한국과의 연을 아예 끊었다고 합니다. 모든 사정을 알게 된 저희 부부는 주은이를 어떻게 할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아원으로 보내야 하나? 보내면 한국 고아원일지 영국 고아원인지부터 해서 수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두려워하며 저를 쳐다보는 주은이의 눈을 본 순간 제가 입양하겠다는 생각이 강력히 들었어요. 현실적으로 아이를 양육하는 게 보통 일은 아니지만 다행히 그때 저희 남편 사업 또한 매우 잘 되어서 경제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던 상태였습니다. 주은이를 입양한다고 해도 내 아이 모두를 잘 키울 자신이 있었죠. 다행히 남편을 포함해 저희 세 아들 모두 주은이를 이뻐라 했었기에 주은이가 이제 우리 가족이 되었다고 했을 때도 모두들 막내 공주님이 생겼다며 좋아했습니다. 주은이도 저희의 사랑에 보답하듯 건강하고 똑똑하게 자라주었습니다. 사실 그냥 똑똑한 수준은 아니었어요.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항상 반에서 1등을 해오는 것입니다. 3학년 때는 담임 선생님께서 저희 부부를 호출하더니 주은이가 수학적으로 남다르다며 영재 교육을 권하셨어요. 저희 부부는 아이를 남다르게 키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주은이가 한국인 아이라서 안 그래도 영국에선 눈에 띄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괜히 또래 친구들과 잘 어울릴 기회를 뺏어버리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며 담임 선생님의 제안을 거절하고 그냥 일반 학교에서
다른 아이들과 똑같은 교육 과정을 밟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주은이가 고등학교에 입학하고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오면 쫑알쫑알 쉴 틈 없이 수다를 떨던 아이가 한마디도 안 하는 거 있죠. 처음엔 그냥 흔한 사춘기인 줄만 알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주은이가 등교한 후에 이불 빨래를 하러 방에 들어갔더니 베개에 눈물 자국이 한가득이더군요. 무슨 일이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날 주은이가 집에 오자마자 진지하게 물었죠. 무슨 일이 있는 거라면 엄마 아빠가 도와줄 테니 말해보라고요. 주은이는 힘겹게 입을 떼더니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고 고백했어요. 펑펑 울면서 말이에요.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냥 동양인이라는 이유 하나로 인종차별적인 눈짓는 제스처를 한다거나 모욕적인 말을 하면서 친구들이 놀렸답니다. 당장 남편과 저는 학교로 쫓아갔고 선생님께 왜 아이가 이 지경이 되도록 우리에게 알리지 않았냐고 따져 물었어요. 담임 선생님은 주은이가 왕따인지 몰랐다고 어이없는 말만 할 뿐이었습니다. 하긴 요즘 아이들이 워낙 야같잖아요. 어른들이 모르게 아주 치밀하게 주은이를 괴롭혔겠죠.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그 사건이 있고 나서 바로 주은이를 학교로 보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당장 어떤 학교로 전학을 보낼지 고민했습니다. 주은이는 워낙 성적이 좋았으니까 차라리 이 기회에 명문 카디프 식스폼으로 보내면 일반 학교보다는 나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전학을 보냈습니다. 학비가 일반 북공립보다 5배 이상 비쌌지만 자녀 교육을 위해 돈을 쓰는데 아깝겠어요. 전 주은이의 행복한 학교 생활을 위해 쓸 돈은 충분히 있었습니다. 전학을 가자마자 주은이는 다시 예전처럼 밝고 명랑한 아이로 돌아왔습니다. 가자마자 전교 1등을 차지한 것은 물론이고요. 사립학교라 그런지 한 달에 한두 번씩은 유명 대학의 교수들을 초청해서 강연도 해주더군요. 주은이는 그런 시스템이 너무 좋다며 집에 오면 그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어찌나 뿌듯하던지요. 어느 날은 주은이네 학교에 명문대 수학과 교수님이 왔다고 합니다. 주은이가 들려주는 이야기에 따르면 교수님이 대학교 수준의 수학 문제를 냈다고 해요. 수학에 관심 있는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있어서 몇 명은 풀었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빨리 푼 건 역시 주은이였다고 합니다. 아이들의 수준에 감탄한 교수님은 학부생이 푸는 문제를 냈다고 해요. 이번에는 아무도 못 풀고 있었는데 몇 분 지나지 않아 주은이가 답을 말했죠. 결과는 정답이었습니다. 교수님이 풀이 과정을 검토해보니 완벽한 풀이라서 감탄을 금치 못했다고 했어요. 수학 교수님은 주은이가 정말 마음에 쏙 들어서 자신의 명함을 주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너 같은 수학 천재는 정말 오랜만에 보는구나. 수학을 더 연구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여기로 연락 주렴. 그 교수님의 이름은 벤자민이었는데 인터넷으로 검색을 좀 해보니 영국에서 수학으로 아주 유명한 교수님이시더라고요. 저는 부모된 마음으로 주은이가 더 잘 되길 바래서 망설임 없이 명함에 적힌 번호로 연락을 했습니다. 교수님은 매우 반가워하는 목소리였죠. 교수님은 주은이 같은 인재는 처음 본다고 가능하다면 자신이 지도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서 저희 부부는 주은이를 데리고 교수님이 있는 대학으로 갔습니다. 저희 부부 주은이 그리고 교수님, 네 사람이 앉아서 주은이의 장래와 진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때는 주은이가 아직 고등학생이었지만 본인이 수학자가 되길 원한다면 교수님이 전폭적인 지원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또래보다 일찍 조기 입학도 시켜준다고 했죠. 그런데 그러기 전에 주은이가 교수님의 수업을 직접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어린아이를 혼자 보낼 수는 없어서 저도 따라가서 같이 들었는데 집중을 하려고 해봐도 잠만 쏟아지더군요. 그래서 주은이가 잘 듣고 있는지 지켜보기만 했는데 눈빛이 참 똘망똘망했습니다. 주은이가 학교에서 수업 들을 때 이런 모습이겠구나 싶었어요. 이 어린아이가 힘든 일을 몇 번이나 당했는데도 잘 커져서 너무 대견하기도 하고 고인 잃은 주은이의 친부모와 오빠들이 이렇게 잘 큰 주은이를 보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죠. 몇 번 수업을 들어보고 주은이는 교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교수님이 저희 집까지 오실 정도로 돈독한 사이가 됐죠. 덕분에 주은이는 명문대에 조기 진학하게 됐고 논문도 쓰더라고요. 사실 우리 가족 구성원 중에 이렇게까지 똑똑했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본 적이 없었고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주은이의 부모님이 당시 유명대의 박사과장을 할 정도로 학식이 뛰어났던 기억이 납니다. 머리 좋은 것도 유전인지 아니면 동양인이라 수학을 잘하는 건지. 동양인들은 수학을 잘한다는 선입견이 있는데요. 특히 한국인들이요. 작년에는 수학계의 노벨상인 필즈상을 한국인 교수가 수상하기도 했었죠. 주은이는 벤자민 교수님이 계시는 학교의 학과에 수석으로 입학하면서 학교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학부 시절 내내 1등을 유지하고 장학금도 늘 받아서 저희 가족의 자랑이 되었죠.
교수님은 주은이가 대학에 남아 수학자가 되기를 원했지만 예상과는 달리 주은이는 학자의 길을 거부했습니다. 교수 수준의 수학 능력을 갖춘 채 대학교를 졸업한 주은이는 금융이 유명한 영국에서 금융계에 취직하더니 발군의 실력을 드러냈습니다. 주은이가 선택한 직업인 펀드 매니저는 자기의 성과만큼 보수를 챙길 수 있었기에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3년도 되지 않아서 막대한 부를 이루었죠. 주은이가 동네 학교를 다니다가 괴롭힘 때문에 전학을 갔었잖아요. 주은이를 따돌렸던 고등학교 동창들 중 많은 아이들이 여전히 동네에 남아 있었는데 그들은 직업이 없어 정부 보조금으로 생활을 하거나 동네 마트 아르바이트나 하는 수준의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주은이를 괴롭혔던 아이들 중 그 누구도 주은이처럼 성공한 사람이 없었죠. 주은이 덕분에 중산층 정도였던 저희 집이 말도 안 되게 부유해졌습니다. 저희 가족이 평생 먹고 살아도 될 만큼 많은 재산을 가지게 되었을 무렵 주은이는 돌연 펀드 매니저를 관두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스승인 벤자민 교수님이 계시는 대학으로 돌아가 대학원에 입학해 학문으로서의 수학 연구에 몰두하더군요. 아마 학자의 길이야말로 주은이가 진정으로 원하는 바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꿈을 이루기 전에 먼저 저희 가족에게 은혜를 갚고 싶었던 거겠죠. 목표한 바를 이룬 다음 진정 자신이 원하는 일을 선택한 내 딸 주은이의 모습을 보니 눈물이 핑 도네요. 저희 가족은 부유해졌다고 해서 이전과 다른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고 주은이는 매일 대학원으로 출근하면서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사람들의 펀드 매니저 일도 틈틈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네 집 자식인지 너무 멋지지 않나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영국의 주은양에게 힘이 되는 따뜻한 댓글 남겨주시면 어떨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에 더 따뜻한 사연 함께 해주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동 주파수였습니다.